저는 리처드 스틸입니다. 영국군 대령 출신이죠. 중동 전역에서 30년을 보냈습니다. 전쟁터에서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건 총성보다 침묵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그 침묵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중앙재무회의실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서류 넘기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공기가 무거웠죠. 아니,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스웨즈 산업지구 상황판이 벽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11개 구역 중 7개를 덮고 있었습니다. 전력망, 수도, 항만, 통신, 산업라인까지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100억 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재무부 실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350억이었습니다. 250억이 증발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전장의 공기를 느꼈습니다. 총만 안 터졌을 뿐이었습니다. 회의실 안 이집트 관료들은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이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고 어떤 이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스웨즈가 멈추면 이집트 경제의 심장이 멎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스웨즈는 이집트의 전부였습니다. 수에즈 운하 수입, 산업지구 가동률, 항만 물동량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심장이 서서히 멎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사실만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국가는 산소가 부족하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중국 대표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침착했습니다. 아니, 너무 침착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했죠. 중국 측 수석 대표가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류에는 MOU 초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웨즈 전역 인프라 재건, 총 투자액 90조, 공항 확장, 항만 증설, 산업지구 전력망 재정비까지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관료 몇몇이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전장에서 너무 좋은 제안은 언제나 함정이었으니까요.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운영권은 중국이 60년간 보유합니다. 부채 상환 구조는 우리 측 기준을 따릅니다. 항만 통제권 일부는 중국 측이 관리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서류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지원이 아니라 인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저건 지원이 아니라 점령이다. 스리랑카가 떠올랐습니다. 한반토타 항구를 중국에 넘긴 뒤 어떻게 됐는지,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는 어떻게 됐는지, 잠비아 구리광산은 어떻게 됐는지 모두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거대한 투자, 달콤한 약속, 그리고 결국 통제권 상실. 이집트 관료 한 명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지금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습니까? 그 말에 회의실이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집트는 지금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뒤로 물러서면 추락이고 앞으로 가면 중국의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중국 말고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군부 인사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국은 중동에 동력이 없습니다. 유럽은 절차가 너무 느립니다. 일본은 보수적입니다. 이 규모는 감당 못합니다. 하나씩 선택지가 지워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선택지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회의실 안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중국 대표단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가 결국 고개를 숙일 거라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젊은 실무 관료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그쪽을 돌아봤습니다. 한국이라고? 재무부 차관이 되물었습니다. 한국방산 체계가 중동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 관료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 순간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스웨즈를? 한국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인구 5천만, 국토 면적은 영국보다 작았습니다. 스웨즈는 거대했습니다. 90조 규모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체급이 맞지 않았죠. 하지만 그 순간 군부 고위 인사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무기체계 우리 군이 실제로 쓰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K2 전차까지. 신뢰도는 검증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있다. 재무부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검토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회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세한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한국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모든 반전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만 가득하던 공간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틈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과연 될까? 회의는 다음 날 재개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체급이 작았으니까요. 스웨즈는 거대했고 한국은 작았습니다. 그게 제 판단의 전부였습니다. 회의실에 한국 관련 자료가 펼쳐졌습니다. 이집트 실무진이 밤새 정리한 보고서였죠. 한국의 중동 인프라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재무부 분석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UAE 원전 하나, 사우디 정유시설 몇 개. 스웨즈 규모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자본력도 문제입니다. 또 다른 관료가 덧붙였습니다. 90조 규모를 한국 단독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회의실이 다시 냉랭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선택지는 금방 지워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부 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국 무기체계 신뢰도는 세계 최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군이 입을 열면 분위기가 바뀝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었죠. 우리 군이 K9을 도입한 이유가 뭡니까?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독일제보다 빠르고 미국제보다 정확했습니다. 천무 로켓은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K2 전차는 사막 환경에서도 고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군사 무기와 산업 인프라는 다르다. 하지만 군부의 발언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제안한 게 뭡니까? 실무 관료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한국은 단독 투자 방식이 아닙니다. 3자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3자요? 차관이 되물었습니다. 한국, 이집트, 그리고 제3국입니다. 주로 UAE나 안정적 자본국을 끌어들입니다. 저는 그 순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본을 쪼갠다? 리스크를 나눕니다. 실무진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이 기술과 운영을 맡고 이집트가 주권과 토지를 갖고 제3국이 안정 자본을 제공합니다. 주권은 이집트가 완전히 보유합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중국 모델과 정반대였으니까요. 중국은 통제권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한국은 주권을 남겨두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군사작전의 삼각지원망과 같다. 한 축이 무너져도 나머지 두 축이 버팁니다. 단단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철학이 특이합니다. 실무진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세금 감면이나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시장 자체를 키웁니다.
재무부 장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물류망, 전력망, 통신망을 먼저 깔아줍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알아서 들어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건 보조금이 아니라 생태계를 만드는 방식이다. 미국은 보조금을 줬습니다. 중국은 국영기업을 밀어넣었습니다. 일본은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걸었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시장을 먼저 만들겠다는 겁니다. 회의실 안 관료 몇몇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건 장기전 사고방식이다. 단기 이익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국 측 시뮬레이션 자료입니다. 실무진이 화면을 켰습니다. 스웨즈 산업지구 운영 흐름도가 떴습니다. 전력 분산도, 물류 병목 지점, 비상 대응 경로까지 모든 게 실시간 계산 기반으로 표시됐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놀랐습니다. 이건 CG가 아니다. 중국이 보여준 건 화려한 그래픽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실제 계산이었습니다. 숫자가 살아 움직였습니다. 병목이 생기면 자동으로 우회 경로가 표시됐습니다. 전력이 부족하면 분산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재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이 공동 작성했습니다. 실제 스웨즈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될 수도 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이거 된다. 저는 그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한국 실사팀이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온 건 8명이었습니다. 기술자 넷, 재무 전문가 둘, 시스템 엔지니어 둘.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중국은 40명을 데려왔는데 숫자만 보면 한국은 이미 졌습니다. 회의실에 한국팀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정장도 수수했고 가방도 평범했죠. 중국팀이 들고 온 가죽 서류 가방과는 달랐습니다. 한국팀 수석이 인사를 했습니다. 김민준입니다. 한국산업공단 소속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과장이 없었죠. 스웨즈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스웨즈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 점이 6개 찍혀 있었습니다. 현재 병목 지점은 6곳입니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북부 전력망 노후화, 중부 물류라인 과부하, 남부 항만 통신망 불안정, 동부 산업지구 용수 부족, 서부 도로망 단절, 중앙 관제 시스템 통합 미흡. 저는 그 정확성에 놀랐습니다. 이집트 관료들도 모르는 걸 안다. 김민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첫 번째, 북부 전력망. 16시간 안에 응급 보수 가능합니다. 3일 안에 임시 안정화. 14일 안에 완전 복구. 재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16시간이요? 예. 김민준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제안했습니까? 차관이 물었습니다. 사흘 안에 전문가 파견. 일주일 안에 진단. 한 달 안에 착수 가능.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16시간. 중국은 사흘.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말은 쉽다. 실행이 문제지. 하지만 김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물류라인. 현재 병목은 중부 3번 교차로입니다. 여기에 임시 우회로를 만들면 됩니다.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그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설계도가 떴습니다. 정밀했습니다. 세 번째, 통신망. 남부 항만 기지국 6개가 문제입니다. 우리 팀이 가져온 장비로 일주일 안에 교체 가능합니다. 저는 그때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이건 보고서가 아니다.
작전 명령서였습니다. 군인은 그 차이를 압니다. 보고서는 분석입니다. 작전 명령서는 실행입니다. 한국팀이 들고 온 건 실행 계획이었습니다. 네 번째, 용수 문제. 동부산업지구 용수 공급은 파이프 노후화가 원인입니다. 우리는 모듈형 정수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열흘 안에 설치 가능합니다. 재무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중국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규댐 건설. 3년 소요. 투자액 10조. 장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은 열흘. 중국은 3년. 김민준이 마지막 화면을 켰습니다. 이게 전체 통합 일정입니다. 타임라인이 펼쳐졌습니다. 첫 72시간 긴급 복구. 14일 주요 시스템 안정화. 30일 전체 운영 정상화. 90일 확장 가능 구조 완성. 저는 그 타임라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속도 비교 자료입니다. 김민준이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폴란드 프로젝트, 호주 광산 복구, 사우디 정유시설 보수, 한국팀이 참여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평균 대응 속도가 표시됐습니다. 중국 대비 4배에서 9배 빨랐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며 충격받았습니다. 4배, 9배. 회의실 안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이집트 관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군부 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체급이라는 단어가 틀렸을 수도 있다. 한국은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빨랐습니다. 전장에서 정확성과 속도는 병력 수보다 중요합니다. 저는 팔짱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의자를 앞으로 당겼습니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김민준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들 팀은 8명입니다. 스웨즈는 거대합니다. 체급이 감당 가능합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혼자 하지 않습니다. 이집트 인력과 함께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이집트가 실행합니다. 6개월 뒤엔 이집트가 스스로 운영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율했습니다. 이건 진짜 파트너십이다. 중국은 통제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넘겨주려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철학이었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이거 정말 된다. 저는 그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한국팀 발표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쪽만은 아니었죠. 재무부 고위층 일부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은 체급이 작습니다. 재무차관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스웨즈는 90조 규모입니다. 한국이 감당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었으니까요. 인력 규모도 문제입니다. 다른 관료가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수만 명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요? 회의실이 다시 냉랭해졌습니다. 며칠 전 생겼던 희망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확하긴 하다. 하지만 충분한가? 그때 중국 대표단이 움직였습니다. 비공식 회동이 잡혔습니다. 장소는 카이로 시내 호텔 회의실이었습니다. 중국 측 수석 대표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총 투자액 90조. 즉시 투입 가능합니다. 부채 일부는 탕감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공사는 우리가 선투자합니다. 이집트는 나중에 갚으면 됩니다. 재무부 관료 몇몇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너무 달콤했죠. 저는 그 순간 경계했습니다. 전장에서 너무 좋은 제안은 함정이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운영권은 60년. 항만 통제는 중국이 맡습니다. 주요 결정은 중국 측과 협의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건 달콤한 독약이다. 하지만 이집트 관료 일부는 흔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느립니다. 중국은 빠릅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군부는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재무부 일부는 중국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국가가 둘로 갈라지고 있다. 그날 밤 한국팀과 별도 면담이 잡혔습니다. 저는 김민준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당신들 체급이 이걸 버틸 수 있습니까? 김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단계별 계획입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1단계 긴급 복구 마이너스 인력 800명. 2단계 시스템 안정화 마이너스 인력 2000명. 3단계 전면 확장 마이너스 인력 5000명. 1단계는 우리가 직접 합니다. 2단계부터는 이집트 인력과 협업합니다. 3단계는 이집트가 주도합니다. 저는 그 계획을 보며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넘겨줄 생각이었다. 자본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 단독이 아닙니다. 김민준이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UAE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국 30조, UAE 40조, 이집트 20조. 3자 분담입니다.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며 이해했습니다. 한 축이 무너져도 버틴다. 군사작전의 삼각 지원망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김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스템 자체를 이전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되물었습니다. 운영 시스템, 관리 매뉴얼, 기술 교육. 모든 걸 이집트에 완전히 넘깁니다. 우리가 떠나도 이집트는 혼자 움직입니다. 저는 그 순간 충격받았습니다. 이건 진짜 파트너십이다. 중국은 통제권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은 통제권을 넘기려 했습니다.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우리는 떠나더라도 이집트는 움직이게 됩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과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 두 가지 선택이 맴돌았습니다. 중국 빠르고 거대하지만 통제당한다. 한국 느려 보이지만 주권을 지킨다. 어느 쪽이 맞는가? 전장에서 저는 늘 빠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빠른 게 생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빠른 선택이 늘 옳은 건 아니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급하게 내린 결정. 그 결과로 부하셋을 잃었습니다. 이라크에서 서두른 작전.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빠르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제 판단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한국은 작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신중했습니다. 과연 어느 쪽이 답인가?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평생 전장에서 확신으로 살아왔는데 이번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스웨즈 북부 전력 라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산업지구 3개 구역이 동시에 다운됐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관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악입니다. 산업부 실무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북부 1번, 3번, 5번 구역이 전부 꺼졌습니다.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중국팀에 연락했습니까? 재무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예, 연락했습니다. 실무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일 오전에 전문가를 파견하겠답니다. 내일 오전이요? 차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예.
베이징에서 출발한답니다. 도착은 내일 저녁 예상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분노했습니다. 내일? 전장은 내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이 멈춰 있습니다. 손실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국팀은요? 군부 인사가 물었습니다. 아직 연락 안 했습니다. 지금 당장 연락하십시오. 군부 인사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10분 뒤 김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내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금 바로 분석하겠습니다.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5분 뒤 김민준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뭡니까? 차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변압기 과부하입니다. 북부 3번 구역 메인 라인이 문제입니다. 거기서 연쇄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정확성에 놀랐습니다. 사진만 보고 원인을 안다? 복구 가능합니까? 예. 김민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3시간 안에 임시 복구 가능합니다. 3시간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중국은 내일 저녁, 한국은 3시간. 지금 출발합니다. 김민준이 말했습니다. 장비는 카이로 창고에 있습니다. 40분 안에 현장 도착하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30분. 과연 가능할까? 40분 뒤 현장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팀 도착했습니다. 실무진이 보고했습니다. 저는 그 속도에 놀랐습니다. 정말 40분 만에? 한국팀은 6명이었습니다. 김민준과 엔지니어 5명. 그들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1시간 뒤 중간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임시 바이패스 라인 설치 중입니다. 예상대로 3시간 안에 가능합니다. 재무부 차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되는 건가? 2시간 40분 뒤 새벽 5시 10분 현장에서 최종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복구 완료했습니다. 세 구역 모두 전력 공급 재개됐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긴장이 풀렸습니다. 중국팀한테 연락 취소하십시오. 군부 인사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다음 날 오전 한국팀이 회의실에 왔습니다. 김민준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어젯밤 복구는 임시 조치입니다. 완전한 해결이 아닙니다. 재무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완전히 해결됩니까? 14일입니다. 김민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14일 안에 근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변압기 교체, 라인 재배치, 부하 분산까지 모두 완료하겠습니다. 저는 그 계획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임시가 아니라 완전을 생각한다. 중국팀은 아무 자료도 내지 못했습니다. 아직 카이로에도 도착하지 않았으니까요. 군부 고위 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파트너의 행동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 달려왔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재무부 일부가 여전히 중국을 지지했지만 군부의 신뢰는 한국으로 완전히 이동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군의 판단은 전략의 나침반이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군부가 움직이면 나라가 움직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작다. 하지만 믿을 수 있다. 전장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병력 수보다 중요한 건 반응 속도입니다. 화력보다 중요한 건 정확성입니다. 한국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빨랐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될 수 있다. 체급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신뢰를 증명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저는 그날 밤 제 판단을 정리했습니다. 작전은 규모가 아니라 반응 속도다. 한국은 작지만 빠릅니다. 그리고 정확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팀의 신속 대응 이후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중국 측이 전면 반격에 나섰습니다. 카이로 중심가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이집트 고위 관료들이 모두 초청됐습니다. 저도 참석했습니다. 중국 대표단 단장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새로운 제안을 발표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90조 원. 즉시 투입 가능합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부채 30조는 탕감하겠습니다. 재무부 관료 몇몇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공사는 우리가 선투자합니다. 이집트는 완공 후 상환하면 됩니다. 전력, 공항, 항만, 도시개발까지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전투가 아니라 침공이다. 너무 컸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완벽한 제안은 전장에서 가장 위험합니다. 회의장 분위기가 요동쳤습니다. 재무부 고위층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규모는 한국이 절대 못합니다. 90조를 즉시 투입한다는데요. 한국은 3자 분담이라며 시간을 끕니다. 경제라인 인사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정교함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돈은 중국이 압도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속도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답답했습니다. 나라가 다시 둘로 갈라진다. 군부는 여전히 한국을 지지했습니다. 재무부 일부는 중국으로 기울었습니다. 산업부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회의장이 분열됐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이집트 총리가 직접 주재했습니다. 한국팀을 부르십시오. 총리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30분 뒤 김민준이 도착했습니다. 중국이 90조를 즉시 투입한답니다. 총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김민준에게 쏠렸습니다. 김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규모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구조로 승부합니다. 노트북이 펼쳐졌습니다. 화면에 도표가 떴습니다. 1단계 긴급 복구 마이너스 투자액 10조. 2단계 시스템 안정화 마이너스 투자액 25조. 3단계 전면 확장 마이너스 투자액 40조. 4단계 자립 운영 마이너스 투자액 20조. 총 투자액은 95조입니다.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에 투입하지 않습니다. 단계별로 검증하며 진행합니다. 1단계 성과 확인 후 2단계로 넘어갑니다. 재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느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김민준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실패 리스크가 없습니다. 각 단계마다 성과를 확인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수정합니다. 중국 방식은 한 번에 투입합니다. 실패하면 전부 무너집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이건 전술이 아니라 전략이다. 중국은 속도전입니다. 한국은 지구전입니다. 그리고 핵심 차이가 있습니다. 김민준이 새 화면을 켰습니다. 주권입니다. 표가 떴습니다. 중국 모델 운영권 60년, 통제권 중국. 한국 모델 운영권 이집트, 기술 이전 완료. 중국은 60년간 통제합니다. 우리는 6개월 안에 넘깁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부채 구조도 다릅니다. 김민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일괄 대출입니다. 이자율 변동, 상환 조건 변경 가능합니다. 우리는 실적 연동입니다. 스웨즈가 수익 내면 상환합니다. 적자면 유예합니다. 저는 그 구조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리스크가 완전히 다르다. 중국은 빠르지만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국은 느려 보이지만 안전합니다. 이집트 총리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스틸 대령.
총리가 저를 불렀습니다.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중국 대표단도 저를 봤습니다. 한국 팀도 저를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전장을 봤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전장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빠른 선택이 늘 옳은 건 아닙니다. 재무부 차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중국 모델은 빠릅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 번 들어가면 60년간 묶입니다. 통제권을 잃습니다. 한국 모델은 느려 보입니다. 하지만 단계마다 검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멈출 수 있습니다. 주권은 계속 이집트 것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장은 속도만으론 이기지 못합니다. 살아남는 건 정확성과 신뢰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흔들렸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집트 총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군부 인사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대령의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날 공개적으로 기울었습니다. 한국 쪽으로. 제 평생 판단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최종 심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집트 정부 고위층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총리, 재무장관, 국방장관, 산업장관까지. 결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중국팀이 먼저 발표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3차원 그래픽으로 만든 스웨즈 미래도시였습니다. 초고층 빌딩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항만에는 수백 척의 선박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공항은 중동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것이 5년 뒤 스웨즈입니다. 중국 대표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전력망, 도로망, 철도망까지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재무부 관료 몇몇이 감탄했습니다. 대단하군요. 이 정도 규모라니.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전장에서 그래픽은 총알을 막아주지 않는다. 화려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중요합니다. 중국 발표가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한국팀 차례였습니다. 김민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영상을 틀지 않았습니다. 대신 노트북 화면을 연결했습니다. 실시간 운영 시뮬레이션입니다. 화면에 스웨즈 지도가 떴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래픽이 아니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물류 트럭들이 도로를 이동했습니다. 전력이 구역별로 실시간 분배됐습니다. 항만에서 컨테이너가 움직였습니다. 인구가 지역별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실제 데이터 기반입니다.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스웨즈 현재 상황을 입력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북부 전력망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시스템이 즉시 반응했습니다. 우회 전력망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3분 안에 정상화됐습니다. 비상 상황 대응입니다. 김민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시스템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인간 개입 없이 작동합니다. 회의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이건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전투 지도다. 군인은 압니다. 작전 지도와 그림의 차이를. 중국이 보여준 건 그림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작전 지도였습니다. 다음은 실제 사례입니다. 김민준이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스웨즈 전력 사태. 화면에 상세 분석이 떴습니다. 고장 발생 시각 새벽 2시 15분. 원인 파악 새벽 2시 40분. 현장 도착 새벽 3시. 복구 완료 새벽 5시 10분. 총 소요 시간 3시간. 이게 우리의 실제 대응 속도입니다. 김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과장이 없었습니다. 중국팀 예상 대응 시간은? 총리가 물었습니다. 실무진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틀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3시간대 이틀.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14일 계획입니다. 김민준이 마지막 자료를 펼쳤습니다. 변압기 교체 일정, 라인 재배치 설계, 부하 분산 시스템. 모든 게 구체적이었습니다. 14일 뒤엔 근본 문제가 해결됩니다. 재발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에 있었다. 중국은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한국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군부 고위 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군은 결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한국의 표준 체계를 원합니다. 스웨즈 방위 인프라에 통합하고 싶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군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군이 신뢰하는 파트너와 가겠습니다. 국방장관이 덧붙였습니다. 재무부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군부가 움직이면 나라가 움직입니다. 저는 그 진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저를 다시 봤습니다. 스틸 대령.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당신의 최종 판단은 무엇입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회의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시선이 날카로웠습니다. 한국팀은 침착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모델은 빠릅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한국 모델은 느려 보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국가를 살릴 선택은 단 하나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주권을 지켜주는 파트너. 현장에 함께 있어줄 파트너. 그게 한국입니다. 총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재무장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군부 인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대표단의 얼굴에서 미세한 경직이 보였습니다. 회의실의 결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그날 역사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작은 나라가 거대한 나라를 이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규모가 아니라 신뢰로, 화려함이 아니라 정확성으로, 그림이 아니라 실체로.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사흘 뒤 비공식 회동이 열렸습니다. 총리 집무실이었습니다. 총리, 군부 순회, 산업부 장관, 재무부 일부, 그리고 저까지 소수만 참석했습니다. 총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갑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거웠습니다. 단, 중국에게 각을 세우지 않습니다. 총리가 덧붙였습니다. 다른 프로젝트에서 협력 여지를 남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해했습니다. 모든 게 결정됐다. 사실상 한국 선택이 확정된 겁니다. 다음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UAE였습니다. UAE 고위 관료가 공식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는 한국 모델을 지지합니다. 이집트-한국 프로젝트에 자본 참여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UAE가 움직인 겁니다. 한국의 구조가 더 안전합니다. UAE 특사가 설명했습니다. 주권이 보장됩니다. 리스크가 분산됩니다. 우리는 함께 가겠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듣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전장에서 동맹은 총보다 무겁다. UAE의 지지는 단순한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적 신호였습니다. 중동 맹주 중 하나가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중국 대표단의 긴장감이 폭발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추가 회동을 요청했습니다. 운영권 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중국 측이 새 제안을 내놨습니다. 60년에서 40년으로 줄이겠습니다. 부채 비율도 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재무부 차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전에서 늦은 결심은 패배와 같다. 중국은 너무 자신했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일주일 뒤 스웨즈 현장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새로 배치했습니다. 이집트 실무진이 한국식 매뉴얼을 받았습니다.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이집트 인력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 밸브는 3시간마다 점검합니다. 압력이 이 수치 넘으면 즉시 보고합니다. 비상 상황엔 이 매뉴얼 따르십시오. 이집트 기술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과장 없이 정확하게.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국가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다. 스웨즈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손으로, 이집트의 땀으로, UAE의 지지로. 밤에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스웨즈 불빛이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전력망이 안정됐으니까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나는 한국을 과소평가했다. 처음엔 체급만 봤습니다.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작지 않았습니다. 정확했습니다. 빠르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주권을 존중했습니다. 파트너십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크기의 문제가 아니었다. 신뢰의 문제였습니다. 중국은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통제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작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려 했습니다. 전장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동맹은 규모가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새벽 전력 사태 때, 3시간 만에 달려왔을 때, 시스템을 넘겨주겠다고 했을 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날 밤 깨달았습니다. 이 선택이 이집트의 운명을 바꿨다. 스웨즈는 이제 살아날 겁니다. 한국과 함께, UAE와 함께, 그리고 이집트 스스로의 힘으로 주권을 지키며 통제권을 잃지 않고 파트너로서 함께 걸으며. 저는 수십 년간 전장을 봤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집트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옳은 선택을, 크기가 아니라 신뢰를 택했습니다. 저는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증인으로서, 조언자로서, 그리고 이제 확신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나라였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창밖 스웨즈 불빛이 밝게 빛났습니다. 국가의 심장이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다.